2025년 7월 29일 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대참사에 휩싸였으니 단 2분 전까지도 평온하던 북경 북부 지역. 그러나 순식간에 세 개의 초대형 댐 미윈댐, 화이러우댐, 옌산댐이 동시에 붕괴하면서 베이징은 하룻밤 사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현대 중국 도시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종이 되었으며 전 세계가 충격과 경악 속에 숨을 죽였습니다. 미윈댐과 화이러우댐, 옌산댐은 단순한 인프라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북경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핵심 수원지이자 수력 발전, 홍수 조절, 도시 개발, 심지어 관광까지 여러 기능을 맡은 다기능 전략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미윈댐은 중국 북부 최대급 저수지로 베이징 시민 약 2천만 명의 식수와 농업 용수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함은 오히려 재앙의 크기를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7월 29일 저녁, 예고 없이 발생한 지진성 진동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결합되며 이미 과포화 상태였던 댐들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단 2분 만에 미윈, 화이러우, 옌산 세 곳에서 연쇄적인 붕괴가 발생하였으니 다 수천만 톤에 달하는 물이 도시 외곽을 덮친 뒤 베이징 중심부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한때 21세기 미래형 수도로 불리며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기술이 도심 곳곳을 누비던 북경. 2025년의 북경은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철망, 스마트 교통 시스템, 인공지능에 의해 운영되는 대형 병원과 공공시설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일상과 미래가 살아 숨쉬던 초현대 도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단 하루, 단 몇 시간 만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기술과 문명의 흔적이 하나둘 침몰하는 그 광경은 마치 문명의 종말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가장 먼저 마비되었습니다. 북경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긴 지하철 노선을 자랑하지만 대홍수 앞에서는 그 모든 기술이 무력했습니다. 단 30분 만에 4호선과 5호선, 10호선 구간의 터널이 물에 잠겼고 열차 안에 갇힌 수백 명의 승객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떤 승객은 창문을 깨고 물속을 헤엄쳐 탈출했고 어떤 이들은 전기차단으로 작동을 멈춘 문 앞에서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상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통 시스템 전체가 정지되었습니다. 스마트 신호등은 전력 차단으로 모두 꺼졌고 AI 기반 자율주행차들은 네트워크가 끊기자 중간에 멈춰 교차로 한복판을 막아버렸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는 출동하지 못했고 도심의 주요 도로는 무너진 나무와 뒤집힌 차량, 침수된 버스와 트럭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북경의 동맥이 마비된 순간이었습니다. 통신 시스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통신기지국 120여 곳이 침수되었고 휴대전화 신호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립되었고 SNS나 메신저를 통한 구조 요청은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초연결 도시를 자랑하던 북경이 정작 재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아이러니였습니다. 병원과 학교, 정부청 사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오양구의 제2종합병원은 물이 병동까지 차오르며 환자 수십 명을 긴급히 옥상으로 옮겨야 했고 장비가 침수되어 집중치료실이 완전 정지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물이 밀려들어 교사들이 창문을 깨고 아이들을 구조했다는 목격담은 전 국민을 울렸습니다. 한 유치원 교사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가 구조 요청을 했지만 결국 연락이 두절된 채 실종된 상태입니다. 시청,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조차 침수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 기관들이 먼저 물에 잠기면서 행정명령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북경시청은 긴급 발표를 통해 시의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으며 국가 비상체계가 개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체적인 구호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참담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끔찍했던 것은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구조를 기다리며 빗속에서 밤을 지새운 이들의 눈에서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허무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북경에 산다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기술도, 정부도, 경고 시스템도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21세기 수도입니까? 물리적인 피해보다 더 깊은 것은 이 재난이 시민들 마음속에 새긴 배신감입니다. 세계 최강 기술국이라 자부하던 국가, 수도를 자랑하던 도시가 정작 위기의 순간엔 한마디 경고도, 한 대의 구조 헬기도 보내주지 않았던 그 냉혹함이 이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2025년의 북경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북경이 아닙니다. 홍수는 단순히 도시를 잠기게 한 것이 아니라 체제와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날 밤, 21세기 북경이라는 이름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는 그 이름이 같은 의미로 불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댐 붕괴에 대한 경고는 너무 늦게 내려졌습니다. 미윈댐 붕괴 후 20분이 지나서야 긴급 문자가 일부 지역에 발송되었지만 이미 물은 거리와 골목을 가득 채운 상태였습니다. 차를 타고 대피하던 시민들은 고립되었고 많은 가족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베이징시 정부는 헬기와 보트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구조 헬기조차 접근하지 못한 지역이 다수였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에서 대피하라는 경고를 보았지만 이미 복도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태 직후 베이징의 군부대와 소방,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다음 날 오전 전국에 길급수의 대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댐의 수위 조절 실패, 정보 비공개, 늦은 경보 발령.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관리 실패였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수도 수자원 관리청장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수천 명의 실종자와 도심 전체가 물에 잠긴 현실 앞에서 그 사과는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북경 대홍수는 전 세계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미국 CNN은 G11세기 들어 수도 전체가 물에 잠긴 최초의 사례라고 보도했고 일본 네이크는 북경이라는 이름이 세계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라며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독일 ZDF는 이것은 중국의 카트리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긴급 구호를 제안했으며 오는 북경 대홍수를 국제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구조 인력 파견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북경 참사는 단순한 자연의 분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7월 내내 화북 지역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가 이어졌고 중국의 전통적인 수자원 통제 시스템은 그 한계를 이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윈댐은 1960년대에 건설된 이후 보강공사 없이 운영되었으며 최근에는 관광지로도 활용되어 시설 유지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댐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수량을 쏟아붓는 시대에 낡은 수자원 인프라는 재앙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번 사태는 인재입니다. 경고는 수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중국 정부는 성장과 치적의 구호 아래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북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심장이 물에 잠긴 것이며 이는 곧 시스템과 국가 전반에 대한 도전입니다. 2025년 7월 30일,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북경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단 하룻밤 사이에 물에 잠긴 이 참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맞닥뜨린 기후 재난의 경고이며 기술과 권력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참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수자원 관리, 그리고 인간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끝으로 모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 속에서도 구조에 나선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후속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